증정시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517년 영정덕 12년 전교하기를 예전부터 임금이란 궁을 떠나서 거처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법궁에 상시 거처하는 것이 정칙이다. 전에는 대비접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대신이 옮겨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감히 옮기지 못하였거니와 이제 대신이 또 말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내월 초순 안에 경복궁으로 이어하겠으니 미리 수리시키라 하였다. 충조시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이 불류 비답을 보매 매우 황공합니다. 대간이 논액하여 신을 삼공줄에 두지 않으려 하는데 신이 어찌 감히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2번 아뢰었다. 그러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치로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대학설을 강독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3대 이후로 군도는 혹의 얻은 자가 있으나 사도는 아주 없습니다. 사란 교화로 이끄는 것을 뜻하는데 사도는 오직 임금이라야 잘할 수 있으니 교도할 수 있는 권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후세에서는 임금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저 사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편의 깊은 뜻은 신에게는 학술이 거의 없으니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참으로 노성한 사람을 얻는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께서 잘 다스리기에 뜻을 기울이시나 만약 유의하지 않고 심상하게 여기시면 그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요체가 이 말에 주에다 있으니 경련을 3-4일 멈추고서 탐구해야 절로 깊은 맛이 나게 될 것이며 또 진강할 때에도 요체를 끌어내어 논란하고 의리를 찾아서 노론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각 강독을 듣는 것은 강론하는 것만큼 훌륭한 것이 못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집석은 자세히 보아야 하겠으나 먼저 대주를 보고서 마음에 간직하면 대학 한 책이 죄다 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힘써 배워서 본심을 간직하는 것으로 말하면 대신들 중에 어찌 성심을 다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선비로 말하면 훈고나 과거를 위한 글은 배우지 않을 수 없겠으나 성리학 같은 데 능한 것으로 말하면 의리를 찬찬히 살펴서 혹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므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아래에서 찾아내게 하여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이 옳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얻지 못할지라도 위에서 교화를 베풀어서 이런 사람을 육성해야 하니 우리나라가 작기는 하나 정성스레 구한다면 마땅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부열이 토목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숨어 있었는데 은고종이 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거니와 나이 젊은 선비가 지금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노성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참으로 노성한 사람을 얻어서 쓴다면 찬조할 길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지성으로 구하면 어찌 없겠는가?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구하시면 마땅히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루아침에 재상자리에 둘 수는 없을지라도 혹 인견하고 강론하면 그 체득한 것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와 경영관은 서로 강론하도록 하라 하며 이 언어가 묻고 조광조가 답하고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끝났다. 충조시록 29관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답하기를 위차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노영성, 김세필, 이규의 일은 다시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처치하겠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시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부경 행차의 금은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 이 뒤로는 떠날 때 본인이 가져가는 것과 중국에서 받아오는 물건을 점검하고 돌아올 때 사온 수를 맞추어 헤아려서 만약에
과당하면 죄를 다스리고 재물은 관에 몰수하라. 부경 일행은 서장관에게 검찰을 전위함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근래 을에 감찰로 의망함으로 규검이 엄하지 않아 외람한 것을 많이 가져오니 이 뒤로는 감찰이 합당하지 못하면 질장관을 검찰에 충당하여 사직을 겸대해서 교찰을 갖추 엄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하정의 상달에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을 왕정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근래 사송이 세미함에 따라 협잡하는 무리가 이익을 얻기를 바라서 끝이 없이 진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니 그 정한을 놓쳐 외람하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을 정부 육경 한승부 판윤에게 물으라. 동반의 잡직에 대하여 따로 반서를 세우는 일을 정부에 물으라. 정몽조 김경필을 문묘히 종사해야 할 것인지를 정부 육조 참의 이상 한성부의 당상 성균관의 장관에게 물으라 하고 이어 유생의 소를 내려 보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7번째 기사. 장광필 신용계 고영상 남고은 한세환이 의논드리기를 금은을 몰래 가져가는 것에 대한 금령은 이미 더 할 수 없이 상세하고도 엄중한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아 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경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짐의 수에는 본디 법에 따른 정한이 있으니 사와 서정관을 시켜 본인이 본디 가져갈 수 있었던 물건과 중국에서 준 물건을 점검하고서도 산 것은 수에 맞춰 헤아려 보아 과당한 물건은 모두 관에 몰수하고 주의를 다스려서 자기의 이익이 되기는 것이 없게 하면 중한법을 쓰지 않더라도 절로 외람하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장관은 일행을 검찰함으로 그 직임이 중한데 을의 감찰을 차출하여 보내므로 직질이 낮고 경력도 적어서 단속할 때 흔히 소홀하게 되니 요즘에 검령을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정관은 전에 선발을 거쳤으므로 일에 익숙한 사람이 많으니 이 뒤로는 감찰승에 마침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질정관에게 어사직을 겸대시켜서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 사체가 엄중하여 전일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릇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상언하여 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어진 정책이나 근년에 간사한 마음으로 협잡하는 무리가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억울한 말을 만들어 진소하여 마지 않는 것도 매우 어지러워서 치도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릇 형육이 자신 또는 부자가 미치거나 적첩, 양천을 분간하는 등 정리가 절박한 것은 세 번의 정소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밖의 사송은 2번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이 점 한세환, 유미, 김극핍, 박유령, 허괭, 김안로가 의논드리기를 우리 동방은 역세가 오래가기는 하나 그동안의 선비들은 다 문장을 서로 승상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정몽주만이 뛰어나게 마음에 자득하여 승리의 학문을 앞장서 밝혔으므로 참으로 이른바 동방 이학의 원조이니 문묘에 종사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사람이 다만 신씨를 섬겼다는 것을 의심하나 만약에 위신인 줄 알면서 달가운 마음으로 섬겼다면 이는 세대에 따라 공명을 취하는 자가 하는 짓인데 온 조정이 참 임금에게 향해 갈 때 어찌 홀로 왕실을 위하여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겠습니까? 과연 2성을 섬겼다면 큰저리가 이미 이지러지는 것인데 정몽주를 논하는 자가 어찌 중효로 칭찬하였겠으며 사신도 한마디 언급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거룩하신 우리 선조 세종께서 친히 보고 들으셨는데 포장하여 관작과 시호를 추증하고 충록에 넣어 후세 사람들이 본받게 하려 하셨으니 2성인께서 어찌 실절한 사람을 포장하고 아끼셨겠습니까? 종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들은 생각합니다. 김경필은 성학에 잠심하고 실천을 독실히 하며 전현을 사모하고 후학을 개발하였으므로 금세의 학자가 취향할 바를 많이 알게 되었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사는 중대한 일이므로 조금만 이론이 있으면 문득 할 수 없고 또 공론이 나온 것은 끝내 없앨 수 없으니 천천히 뒷날 중론이 다 같아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재지가 남달리 뛰어난 자질로 성리의 오지를 깊이 탐구하여 능히 제유가 미치지 못했던 데까지 나아갔고 수양이 이미 극진하여서는 그것을 일에 발휘하며 능히 거꾸러져서 위태로워 가는 것을 부지하여 난세 가운데서 절개를 지켰고 오랑캐의 풍속을 고쳐서 예절이 있게 하고 학교에서 이륜을 밝혔으므로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에게서 받은 것이 많으니 그는 그 세상과 사문의 공이 큽니다. 신실을 섬겼다는 혐의에 이르렀으나 또한 할 말이 있으니 아조가 창건될 때에는 정몽주가 아직 죄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뒤에 권근이 상사에 부려서 보숭하는 언전을 입었습니다. 권근의 슬기가 좋기 정몽주를 알고 거룩하신 태종께서도 정몽주가 변함없이 임금을 섬긴 절개를 친히 보시어 문충이라 증시하셨으니 당시에는 이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 한갓 전조의 사책에 의가하여 문득 대현의 행적을 의논하게 되었습니까? 종사하는 반열에 올려서 길이 만세에 본받게 하는 것은 단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굉필은 정학이 중단된 뒤에 태어나서 능히 분발하여 홀로 깊이 연구해서 성경의 학문으로 제유를 창도하였으니 비록 자신은 혼란한 때를 당할 일이 설시에서 드러나지는 못하였으나 후학을 개발하여 오도를 지켰으니 공이 또한 큽니다. 그러나 종사는 지극히 중한 이름으로 양씨, 이동 같은 어진 이들도 참여하지 못하였거니와 한때의 의논에 따라 문득 허용하며 경솔한 것이 될 듯합니다. 예를 상고하건대 향 선생을 사이에 제사한다 한 글이 있으니 성조에서 염락의 재현을 보상한 옛일을 상고하여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며 평소에 도학을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설치하고 군사에 참여시켜 관에서 취재하면 비록 묘종의 재향에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국가가 유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는 뜻에 있어 조금도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신이 또 상고하건대 유신, 정여창은 김갱필과 같은 때에 태어나서 서로 절차의 보탬이 된 것이 마치 고정과 남헌의 사유와 같으니 이제 김갱필은 포장하고서 정여창은 하지 않는다면 언전에 결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이 자견, 이 자화의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일세에 빼어난 순정한 유자로서 이 학에 독실하여 유종이라 할 수 있으며 말로에 가서 난에 임하여 피하지 아니하여 사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극초의 관작과 시호를 추정하고 성묘에 이르러 그 자손을 녹용하였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역조에서 미처 하지 않았으니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김굉필은 품성이 순정하고 몸가짐이 단정하며 단속에 힘쓰고 학행도 있으므로 과연 한대의 추증이 되고 또한 후배의 긍식이 되었으니 고절과 청수의 선배라고 한다면 그럴만하나 군서를 널리 다 보고 성경의 뜻을 드러내어 후세에 끼친 말과 공력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염락의 죄의 유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일단을 존중하여 구태여 정의한다면 국가의 문운이 오래감에 따라 인물이 이 한 사람뿐이 아니고 많이 날터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전일 대신들이 국시를 판연하게 의논하여 조정의 의논이 정해졌는데 어찌 어지러이 이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사견 정광국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의논은 알맞은 기회에 반론되었으나 이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조금이라도 반박하는 의논이 있으면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응당 종사해야 할 한두 사람이 종사되지 못하는 것은 성체의 결함이 되기는 하나 오히려 성현을 존경하고 종사를 중시하는 뜻을 밝힐 수 있으니 경솔히 거행하여 후세의 비평이 있게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정몽주는 학문과 설시와 충효이 드러난 것이 저렇듯 뛰어나서 100세 뒤에 의논하더라도 차이가 있으니 김경필은 이 사람과 같은 날에 높여서 종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정광필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잠실은 혁파해야 하며 삼의사의 관원이 대간 시종의 바늘에 섞이는 것은 보기에 마땅치 않으니 서반 종친이 먼저 선 뒤에 각각 반열 끝에 차례로 서는 예에 따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8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등에게 전교하기를 노영손 신잠실의 일과 삼의사의 반배를 따로 세우는 일은 윤허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9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고영상 남곤 한세환 등에게 묻기를 김세필 이익위는 처음에 수령으로서 그 고을을 잘 다스렸다 하여 상가했었는데 대간이 사실에 어그러진 일이라 하므로 전이라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이 이 사람의 인물됨을 다들 어질다 하니 가자를 줄 만하다 하나 수령으로 있을 때 뛰어난 치적이 없었다면 이미 사실에 어그러지는 일이므로 가자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듯하니 수령으로서의 가자는 계승하고 인물로 가자를 주는 것이었단가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다 김세필이 수령으로 있을 때 백성을 잘 다스린 행적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어찌 여느 사람이 고을을 다스린 것과 같겠습니까? 이귀가 맡은 고을은 더욱 멀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으나 또한 호조판서 안당이 조정에 말하기를 이귀가 충주를 잘 다스렸다 하였고 이귀의 사람들이 본래 독실하고 거칠애가 없으며 또 염건함으로 잘 다스릴 만한 자입니다 하고 한세환이 홀로 아뢰기를 김세필이 광주를 다스릴 때 신이 그 고을에서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경황후가 승하시어 가까운 곳에 능시를 닦았으므로 근방 여러 고을에 아주 일이 많았으나 광주만은 일이 없기에 신이 그때 백성에게 물으니 부역이 고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잘 다스렸다고 하겠는데 재상에 대하여 다품하는 일을 전에는 다 너그럽게 하였었는데 김세필은 아주 자세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원망하였다는 말을 신이 들었습니다. 하니 전가리 김세필에 관해서는 판윤의 말이 매우 상세하고 이기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의 말이 매우 적실하니 개정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였다. 행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10번째 기사. 밤에 목성이 동방에 보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김희수가 입문하여 아뢰기를 일식은 아주 큰 재변입니다. 유왕 때 일식이 있고 많은 서리가 내렸는데 그 까닭을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사국이 지도를 잃어 어진 사람을 동용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황보 따위를 경사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 염처가 치성하여 바야흐로 그 자리에 있다 하였는데 진덕수는 또 그 뜻을 추연하여 임금의 마음이 홍난하면 재변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또 형혹성이 심성 자리에 머물렀다가 도로 옮겨갔다 했는데 유왕은 포사에게 홍난되어 변고가 거듭 일어났으나 경공은 임금으로서 한마디 말을 잘하여 재변을 그치게 하였으니 더구나 임금이 참으로 덕을 공경함이리까 임금이 그러게 마음을 쓰게 되는 까닭은 곧 염처에게 홍난되고 소인이 거기에 뒤따르기 때문이니 군자와 소인의 분배를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소인이 있더라도 쉽게 용서할 수 없겠으나 정시의 처음에 더욱 적서의 분배를 엄하게 하여 규문 안이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진용되는 자가 다 군자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흥할 수 있고 또한 다 소인이 아니라도 국가가 망할 수 있거니와 한 군자가 진용되면 뭇 군자가 모여 나오고 한 소인이 진용되면 뭇 소인이 뒤따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덕을 닦아서 정사를 행하면 제2가 사라진다.
과연 한 군자라 쓰면 몇 군자가 나오므로 소인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요즘 어진 사람을 쓰려고 힘쓰는데 살림 사이에 허다한 어진 군자가 있을 듯 하므로 외방의 감사를 시켜 유일의 선비를 찾게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장흥고 영 이종수가 아뢰었다. 노산군은 연산군의 이해가 아닌데 그 부인에게 공상하지 않으니 신은 미안하게 여깁니다. 연산 부인에게도 공상하니 노산 부인에게도 공상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군이 이날 남군이 정청에 있다가 특지로 이상에 제배되었으므로 나갔다. 아뢰기를 신은 출신한 지 겨우 20여 년이고 자헌에 오른 지 겨우 3년이 지났으며 조금도 나라를 도운 일이 없는데 무슨 공으로 문득 일품이 되겠습니까? 신 한 놈의 일이라면 그래도 그만이겠거니와 나라의 일이 그르칠 것이니 몹시 황공할 사면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이 지금에 합당한 것을 내가 알므로 초탁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3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이 상은 찬성의 별칭이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하서하였다. 내가 밤낮으로 급급이 지치에 정성을 기울이는데 준재가 등용하여 모두가 힘써 나라를 돕게 하고자 한다. 호구가 작은 고을에도 충신 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법이거니와 살림의 먼 벽지에 어찌 유일이 없으랴. 경은 찾아서 아뢰어 나의 간절한 희구에 부응하라.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1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한충이 상소하다. 소신이 지난달 검은깨에 어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궐에 나아가 사장을 바쳐 어미를 만나 보게 해 주시기를 빌어 언명을 잊게 되면 말미를 받아서 남으로 돌아가 어미의 병을 살피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러워 전기가 흩어진 듯하고 손과 발에 종창이 나서 아픔이 사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본데 이 병을 알아왔고 이제 와서는 더욱 심해졌는데 나이가 이미 많고 기운이 점점 지쳐가니 마침내 살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의원이 정세가 모욕하면 좋겠다고 하므로 온양군으로 데려왔는데 온양은 집에서 겨우 2번 쉴 바탕만 떨어져 있으므로 묘시에 떠나서 신시에 이르러 모욕하였으나 모욕을 마치자 갑자기 이지를 알아서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소모되며 천식이 급하고 땀이 흐르니 풍노가 이미 사나워졌으므로 뜻밖의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신이 약시중을 들어야 하므로 정리에 차마 곁을 떠날 수 없으며 병 고치기를 기다리자면 다시 수노를 걸러야 하는데 신이 직사를 떠난 지 이미 양순이 되며 대헌의 직임은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니 신의 뜻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뱃슬을 갈아 모자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신이 언책을 진 지 이미 100일이 넘었으나 어지러이 무리를 따랐을 뿐이고 도움이 없었는데 이제 어미의 병 때문에 드디어 도로 사진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아랠 수 없고 책임은 면할 길이 없으니 평소에 지닌 뜻을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심정에서 본 바를 대략 아랩니다. 신이 처음 내려올 때는 마침 초가을이며 한 골만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한 백성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는 별을 살피고 백성에게는 그 뜻을 물었는데 백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뜻은 참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지 중에 풀만 나고 갈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은 물으니 가뭄이 들어 봄에 굶주렸으므로 밑거리가 떨어져서 심지 못하였다 하며 몸만 심고 가꾸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을 물으니 보리 흉년이 들었으므로 양식이 떨어져서 경작하지 못하였다 하며 알을 뱄으나 패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을 물으니 굶주려서 몸이 지쳤으므로 늦게 갈고 가을에야 메었다 하며
패기는 하였으나 여물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을 물으니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였으므로 바람이 들어서 여물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백성 중에는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햇 곡식은 아직 먹지 못하므로 관창에서 곡식을 구워달라고 청하는 자도 있고, 지 아비는 출력하고 안악만 남았으므로 봄에 경작할 수 없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는 자도 있고, 저녁에도 밥을 짓지 못하고 아침에도 굶었으므로 소매를 긋고 아직 곡식이 익지 않은 전지에 들어가 이삭을 골라 뽑고 나달을 주어 모으는 자도 있고, 봄에 병들고 여름에 병들어 겨우 몇 이랑의 곡식을 심었다가 미처 익기도 전에 죄다 공부로 날아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땅이 기름지고 못이 깊어서 벼가 무성하고 잘 익은 것이 있는데 물어보면 곧 호강하고 세력 있는 집안의 전지요. 땅이 마르고 뭐가 자라지 않아 그치로 벼가 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가난한 백성의 전지였습니다. 토지의 성질에는 기름지고 메마른 차이가 있고 백성의 힘에는 넉넉하고 모자라는 차이가 있으니 백성이 공공하고 굶주리는 것은 다 이 때문인데, 흙이 두텁고 기름진 전지는 모두 호강하고 세력 있는 자가 아울러 가졌으며 큰 물이나 가뭄에 해를 당하는 것도 곳에 따라 다릅니다. 신이 보고 백성에게서 들은 말에 따라 야전을 자세히 살피고 백성의 시름을 가만히 생각하며 마음이 미쳐 슬프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신이 조정에 있을 적에 남들이 풍년 들었다고 하므로 신도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제 와서 본 것은 소문과 크게 다릅니다. 젊어서 초야에 살아 백성의 어려움을 같이 맛보고서도 잠시 조정에서 뱃으라면 벌써 그 근본을 찾지 않고 말을 따라 변하는데, 더구나 좋은 옷을 입고 잘하고 좋은 집에 드나들며 좋은 음식을 누린 자가 어찌 그 정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밝게 가릴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그 정상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대저 호강하고 세력 있는 집안은 재력의 여유가 있고 전지에는 못이 있으므로 농사에 힘쓰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때가 없는데, 따라서 남에게 자랑하고 저자와 조정에 옮겨 전하여 곡식이 여물었다 풍년이 들었다 하건만 듣는 사람도 워낙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법년이 풍년이라고 말하니 어찌 크게 어그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소민은 힘이 모자라고 재물이 다했으므로 심는 것은 제때에 뒤지고 가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여 화순한 해를 만날지라도 기근의 고통을 면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지난봄에 크게 굶주려서 농사도 절로 힘쓸 수 없는 데다가 드디어 4, 5월에는 눈과 서리가 내려 생장할 뜻을 크게 꺾더니 6월에는 우박이 내리고 7월에는 가물었으며 게다가 날씨는 색박하고 바람은 광처하여 생물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곡식이 재성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혹 수확할 만한 밭이 있더라도 마침내는 그 손상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상업을 잃고 임택으로 흩어지나 애원하는 소리는 막혀서 위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고울이 이러하면 다른 고울을 알만합니다. 한도가 이러하면 모든 도를 알만합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일물을 살펴서 만유를 통하고 한 지방을 보고서 천하를 다 압니다. 사람들은 남방의 농사가 심한 재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 저 평안 황해 몇몇 도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변이 지극하고 원망이 심각한 것으로 말하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아마도 정사를 좀 먹고 나라를 망치는 뿌리가 폐부 사이에 심어져 있다가 싹이 자라서 가지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불러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살피지 않고 도리어 부화한 말을 믿고서 절기가 순하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되 줄여줄 줄 모르고 백성을 부려서 쉬게 할 줄 모른다면 변괴로 더욱 견책하여 백성이 남김없이 없어질 것이며 천재와 역질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고 기근을 진율하는 방책으로 말하면 워낙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하니 이를 위한 천상과 묘의에는 유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신에게도 좁은 소견이 있습니다. 무릇 백성의 근심은 재해를 살피는 것이 바르지 않고 등분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데 있는데, 부세와 공헌의 문로가 모두 여기에 걸려 있으니 워낙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수령을 차출해 보내어
답펌하게 하면 수령은 모시를 돌보지 않고 길만 따라가서 위관에게 붙이고 위관은 서리에게 맡기고 서리도 산 넘고 물 건너는 험한 길을 꺼려서 평탄한 길로 여러 고을을 다닙니다. 음식 접대하기에도 힘드는데 하물며 서리가 또 뇌물을 바라매리까 그러므로 강활한 자에게는 혹 곡식이 염으로서도 재해를 입은 것으로 하고 빈잔에게는 혹 재해를 입었어도 염은 것으로 합니다. 수령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힘쓰므로 흉년인데도 흉년이 아니라 하고 곡식이 조금만 잘 되어도 크게 잘 되었다 하여 그 등급을 높여 등급을 받게 가리지 않습니다. 애달픈 이 어리석은 백성은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심지 않고 매지 않고 갈지 않은 밭으로서 처음에는 서리에게 침노당하고 마침내는 수령에게 시달립니다. 혹 환상이라 칭하되 금년 9년의 누적이 있고 혹 곡물이라 칭하되 박락 집납의 구별이 있으며 전세는 또 거기에 들지 아니하여 명목이 잡다하니 백성이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 밭을 팔아 공채를 갚으면 이는 부잣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여유가 없어서 혹 사방으로 유산하면 일족을 구박하거나 살인에게 분정해서 반드시 명목을 세워 교묘히 빼앗아내고 맙니다. 이 때문에 여염이 점점 비어가고 군부가 날마다 줄어가고 전야가 더욱 황폐해 가는데 감사가 된 자는 다른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해 탓으로 돌리고 또 그다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묵밭에서 새를 거두는 것은 게으름을 징계하고 황폐한 땅을 개간하기 위한 일이며 금자에 혹 밑거리가 떨어져 심지 못하거나 양식이 떨어져 경작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도망했기 때문에 묵은 것과 죽었기 때문에 황폐한 것이 있는데 굶어 죽게 된 백성의 구태 게으름을 책망하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굳이 세를 요구하므로 이웃이 해를 입고 일가가 모두 떠나니 권과하는 당초의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대개 조정께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한 까닭은 치평을 이루고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정령이 거칠어서 치평을 이루지 못하고 법이 경색하여 백성이 불편하다면 고치는 것만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의논하기를 조정의 경제는 쉽게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여 그 오한을 좌시하고 눈을 감고 구제하지 않으며 그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저지하니 다스리는 채무에 통달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때에는 통색이 있고 다스리면은 연혁이 있으므로 고쳐서 통하게 하고 시기에 맞춰 행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전하께서는 난세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대저 난세를 이은 것과 치세를 이은 것은 형세가 달라서 방법도 같지 않습니다. 치세를 이은 임금이라면 삼가 성현을 지켜야 하겠으나 난세를 이으면 사물이 바뀌고 정상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는 것이니 본디 한계를 고집하여 여러 가지로 변한 것을 헤아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신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지금으로서 마땅한 것을 헤아려 보더라도 무릇 폐지해야 하고 시행해야 할 일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먼저 묵밭의 세를 폐지하여 궁한 백성의 억울함을 조금 위안하소서. 먼저 묵밭의 세를 폐지하여 궁한 백성의 억울함을 조금 위안하소서. 또 대간 시종 중에서 명민하고 성간한 자를 골라 어사의 직함을 겸하게 하여 여염에 드나들며 연사의 풍흉을 살피고 재상을 상세히 살피며 고통을 널리 묻게 하되 이서로 하여금 술책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그 일을 알지 못하게 하여 수령으로서 매우 공평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자는 특별히 유형 사형에 처하고 그 자손도 아울러 금고하며 이서로서 어려운 백성을 침노하는 자는 가장 심한 자를 효수하여 전시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징계할 바를 알아서 간사가 자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비통히 여기시는 분부를 감사 수령에게 내려 왕년의 환상을 거두어 들이지 말게 하고 사체의 침노도 금지하고서 다만 당시에 빌려주었던 것만을 거두어 명년에 대비하게 하며 곡식이 익지 않아 수확하지 못한 고우를 가려서 말감하거나 받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백성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정당에 나아가 백관을 모아놓고 조강을 하고 늦게 음식을 드시는 까닭은 백성을 위한 때문인데 백성의 애달프고 초췌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서 상하가 퇴폐하는 지경에 서로 잊어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대저 물이 격렬히 흐르지 않으면 그 흐름이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이요. 영이 엄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열흘쯤만 지체하면 변은 다 거두어들이기 전에 이서가 벌써 농간을 부리는 것이므로 그 뒤에 적발하여 주의주더라도 다만 그 사람은 주의줄 뿐이고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거니와 이것이 지난해 실책한 까닭입니다. 간사를 막는 것은 미연해하는 것이 좋고 덕을 쌓는 것은 일찍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하께서는 다시 익히 생각하소서. 혹 의논하는 자가 연사는 그다지 잘 되지 못하였으나 국수는 저축하지 않을 수 없고 구내가 넉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여 창전은 반드시 죄다 거두려 하고 연등은 그리 줄이려 하지 않고서 백성에게 박하게 하여 공수를 후하게 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수족의 살을 깎아서 신복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줄이더라도 수족이 있으면 오히려 구제할 수 있으나 수족이 못쓰게 되고서 신복만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는 기묘하지 않은 관위와 재물의 낭비를 없애야 하고 밖에서는 군연의 액수와 공헌의 명목을 줄여야 하며 심지어는 위로 공첩의 수효와 아래로 경대부의 복로까지도 다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뭔 염려는 하지 않고 한갓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만 일삼는다면 이는 훔치는 신하요 백성은 굶주리는데도 흉년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을해년에 농사가 조금 잘 되면 조정에서 문득 지난 부족을 채워받고자 백성에게 많이 요구하였으므로 백성이 지극히 괴로웠는데 지금까지도 상탄합니다. 대저 조정이란 사방의 근본인데 조정으로서 일을 하면 감사 수령에게 돌볼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개 이서가 보고 본받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있고 수령이 보는 것은 감사에게 있고 감사가 보는 것은 조정에 있습니다. 조정에서 오호가 명백하지 않고 사정이 여러 갈래이고 시비가 혹 혼란하고 공사에 서로 속이고 군자라도 반드시 우자리에 있지 않고 소인이라도 반드시 아래자리에 있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는 일정한 뜻이 없고 풍속은 일정하게 승성하는 것이 없어 때로 나뉘고 무리로 모여 이리저리 배반하고 달려가기를 의기로도 하고 세리로도 하고 배주로도 하고 잡박으로도 하여 경수를 허황하고 오할하다 하며 충신을 비워서 겉으로 꾸미는 것이라 합니다. 학문은 밝은 듯 하나 속으로는 꺼리고 행실은 닦인 듯 하나 마음은 그럽니다. 짐짓초연한 듯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소견을 고집하는 욕된 짓을 꾸밉니다. 그 사이에 혹 속으로 이심을 품어 말이 진충하지 못하며 기미를 숨기고 형세를 보는 자도 있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부채질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습이 저러하여 왕이 서로 조장되므로 국사가 날마다 퇴폐하여 가니 참으로 낙심할 만한데도 어진 사람이 다 물러가 버리지 않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매우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은 참으로 큰 난을 겪어서 사람들이 다 태평하기를 그리워하며 생명이 독실하게 선을 좋아하시며 성명이 독실하게 선을 좋아하시며 공상이 어진 사람을 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처심에 도리어 강대한 뜻이었고 대신의 모사에는 모두 고식의 병통이 있으므로 비루한 습속을 그대로 밟아가고 도리어 원대한 도모를 싫어하며 선한 자로 하여금 혹 의심할 바가 있게 하고 악한 자로 하여금 그의 두려워할 바가 없게 하니 이 때문에 유식한 사람이 남몰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혹 전하께서 덕을 기르는데 태만하여 어진 사람을 숭상하는 길이 막히고 대신이 묻 공화를 두려워하여 제 몸을 사사롭게 하는 여지가 커진다면 위에 믿을 것이 없고 아래에 지키는 것이 없으므로 간사한 무리는 전리에서 벼슬할 차비를 차리고 충실한 무리는 중림에서 피눈물을 흘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대개 사물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루를 잡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사람을 교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닦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도학을 밝혀서 마음을 통달하게 하고 오호를 공번되게 하여 시행하는 데에 응용하며 공경을 이끌어 순궤를 지키게 하며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하며 말을 듣고 행실을 하며 선행을 즐기기를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듯 하고 악행을 끓이기를 자기에게만 한정하지 않으며 군자인 줄 알면 가장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현위에 이르게 하며 소인인 줄 알면 독사처럼 버리고 버릴 뿐 아니라 반드시 멀리 귀양 보내어 권계를 밝게 보여서 감응할 길을 크게 여서서 그리고 온갖 집사가 조정해서 묻 군현이 외방에서 다들 선행이 사모할 만한 일이고 악행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임을 알아 공무를 봉행하는 것을 뜻으로 삼고 백성을 돌보는 것을 어진이로 여길 것이니 사습이 말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있겠으며 백성을 양육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항성이 없으니 가르쳐서 바꾸고 세상에는 상습이 없으니 교화하고 고쳐서 아무한 자라도 현명하게 할 수 있고 간사한 자라도 충신하게 할 수 있으니 전의의 기틀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득히 동쪽 가에 있어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삼국 이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삼국 이후로 고려를 거치는 동안은 세속이 거칠고 허황하며 강목이 소루하며 규제가 엉성하더니 본조에 이르렀어야 예악의 아름다움과 인의의 참된 것이 환하여 크게 볼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 속을 면치 못하고 사료의 염량을 숭상하지 않으며 이류는 질서가 미진하고 교학에는 방도가 없어 국민의 정이 혹 막히고 조정의 예가 예법도와 같지 않으니 그 손익의 기회는 바로 전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정치를 도모하고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 지 이미 12해가 지났으나 아직도 효용을 보지 못하며 때는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고 기회도 잃기 쉬운 것이므로 신은 근심됩니다. 소요 씨는 먼 시골에서 출신하여 외람되게 차세에 맞지 않는 벼슬을 받으며 학식은 천박하고 지기는 소홀하며 지위는 낮은데 말만 크니 임금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남에게 교화를 입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비는 늙고 어미는 병들었으며 신도 병이 있어 위장에 체증이 있으므로 살이 마르고 뼈가 붉어졌으니 또한 어떻게 조정에 오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신의 말을 오하라게 여기지 마시고 때때로 마음에서 반성하시며 정치가 만족하다 하여 삼가지 않거나 악이 제거되었다 하여 경계하지 않거나 하지 마시어 지사로 하여금 그 재주를 다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명을 다하게 하소서. 그러면 신이 말라 죽더라도 다시 유감이 없겠습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2일 얼죽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문건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이르니 국가가 장차 무슨 방법으로 이 변이를 거치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심 풍속은 나라의 원기이므로 풍속을 고치는 것이 지도의 먼저 힘쓸 일인데 근래 사습이 날로 비루해져서 염치를 아주 잃으며 젊은 무리가 연구소실을 지어 단자에 서서 문득 관부에 내어 문필의 도구로 삼으니 이는 비록 미열한 자의 지식이는 하나 예전에 비하면 매우 다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보더라도 습속이 날로 비루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선비는 학궁에서 잠심하여 수업하며 좋은 말 타고 좋은 옷을 입는 버릇이 없었는데 요즘은 나쁜 옷을 부끄럽게 여겨서 입지 않고 좋은 말을 골라 타며 심한 자는 그것을 이웃에 요구하여 얻지 못하며 학궁에 가지 않으므로 늘 학업에 종사하는 자가 적습니다. 융성하던 예전을 살펴보면 풍속이 순화하고 인심이 순정하여 속이는 것을 일삼지 않고 선도를 서로 승상하였으므로 인재가 많아서 뒷날 국가의 쓰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교화가 밝아서 가에 숙이 있고 당에 상이 있어 쇠소, 응대, 진퇴의 제절이 다 예의에 의하였으므로 향당 주례에서 속이는 풍습이 그쳤습니다.
또 향려, 아내, 양로, 향음의 예를 행하였으므로 한 번 마시고 한 번 쉬며 한 번 앉고 한 번 업할 때에도 어디에서나 예를 행하였으니 이것이 옛적에는 사람마다 다 사군자의 행실이 있었던 까닭이며 향당에서 이를 참가하고 악장이 또 왕에게 고하여 등용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는 자는 배운 바가 누구나 성현의 일이었습니다. 금세 이 선비는 바라는 것이 몰이하는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부형이 가르치는 것은 다 고식하고 구차한 길이므로 학궁에 모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보타는 자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이따금 자기 수양의 학문에 마음을 두고 스승이니 제자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 웃습니다. 또 동목학을 설치한 것은 젊은 무리가 수업하여 의욕을 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는 성 안에 동몽학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 국학에 있었어도 사표가 될 사람을 역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조종조의 김균, 긴말, 윤상이 다 이치에 통달한 선비로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겨 학궁에 출입하며 성현의 학문을 강론하여 한대의 사표가 되었으므로 자기 수양의 학문을 배우는 자도 많았다 합니다. 지금 스승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구두나 떼는 사람이므로 그 기국도 따라서 용자판이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서 한 세상의 인재를 길러내겠습니까? 외방의 교생은 이름만 유적에 두고 나이가 거의 60이 되어도 글자 하나를 모르므로 향교를 피역하는 곳으로 삼거나 어쩌다 그를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향교의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 교수가 되는 자는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수를 채워서 살아갈 것이니 이익을 도모하는 밑거리로 삼으니 그 수를 채워서 살아갈 길이나 이익을 도모한 밑거리로 삼으리니 국가에서 향교를 설치한 뜻은 한갓 거칠애일 뿐입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외방의 궁벽한 여의영 가운데서 생원 진사인 사람으로서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고 예법의 이 일에 마음을 쓰는 자도 많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한 고장의 학장으로 삼으면 사람들이 다 덕을 밝히고 수업할 것이며 감사와 그 고우를 순행할 때 평일에 읽은 글을 강론시켜서 능한 자는 상 주고 능하지 못한 자는 벌 주며 또한 훈도 교수를 여러 방법으로 권리하되 그 가운데서도 더욱 뛰어난 자를 뽑아 포양하고 승용하여 배양하는 방법으로 극진히 하면 인심이 날마다 지정한 한 지경으로 향하여 풍속이 날로 순후하고 해가 순후해 가고 지도가 절로 설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 풍속을 고치는 근본은 학교에 있고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며 그 근원이 바르지 않으면 말려는 구제되기 어려운 것인데 근래 인심 풍속이 점점 투박해지니 이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염려한다 하며 특징관 김급희비 아래기를 성균관이 청가한 김식, 조광조는 다 지인입니다. 그 뒤에 조광조는 출신하였으나 김식은 아직 출신하지 못하였으나 본디 진강해야 마땅한데 사안부라면 출신하는 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년에 입참시키면 상께서도 그 사람이 품은 뜻을 알게 될 것인데 듣건대 김식의 사람 되면 조형이 독실하고 학문이 해박하므로 물론이 다 대관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주아랑이 된 지 오래지 않고 작업이 오품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지평에 주의하자면 계품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대신과 대관이 다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세에 의하지 않고 등용해야 하겠으나 대관은 가벼이 할 수 없다. 성중조에서 대학을 진강할 때 혹 외관을 경련에 출입시켰으니 지금도 할 수 있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문신이 아닌 자는 경련관에 칭할 수 없습니다. 불시 소대로 평소에 품은 뜻을 강론시키면 자연의 인물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헌부라면 남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식의 사람 되면 신도 잘 알며 물론이 다 가하다 하니 역시 할만합니다. 하고 참전관 예자가 아뢰기를 김식은 나이 거의 40이 된 군자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됨을 보면 국가에서 아껴 할 자이니 때때로 소대하여 강론시켜서 그가 말미암은 바를 보는 것이 지당합니다.
물리는 다 대관에 합당하다 하나 이력이 없고 작업도 없으므로 해조가 이 때문에 유난합니다 하고 시간간 신광안이 아뢰기라. 김식은 학문이 해박하여 한때의 동료들이 주목하는 바이니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만합니다. 이 사람은 퇴처하고 신과 같은 무리가 경연에서 진강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대학을 진강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능히 할 수 없으니 조종조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학문의 길은 인류로 가지런히 할 수 없습니다. 근래 사습이 거의 다 과거를 중하게 여기니 김식과 같은 자는 장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혹 글을 짓지 않고 나와 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에 힘쓴 지 오래거니와 성리대전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더욱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자가 아뢰기를 신명과 교접할 때 성의를 서로 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태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께서 감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선왕조에서 만든 종경은 엄률이 조화되지 못한 데다가 전수하는 자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음악이 연주될 때 궁상이 어그러져 악성이 조화되지 않게 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일무때로 말하면 입은 옷이 남루하고 불결하며 또 유희에 가까워서 거칠어를 일삼을 뿐입니다. 대저 제향에 관한 일은 모름지기 상께서 스스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또 악기는 종묘에서는 늘 제실에 두나 문묘에서는 석전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모든 악구를 수레에 실어감으로 훼손하게 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문묘의 존경을 계속 두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장량정순붕이 아르기를 제사에 각각 제 시기가 있고서야 성경을 다하게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제사는 자주 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잦으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공경스럽지 않아 더러운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종묘, 문소전, 연원전, 능침의 제사를 각각 제 시기가 있게 하고 7일째, 3일 계를 주에다 예에 맞게 하면 공경이 반드시 지극하게 될 것입니다. 상망의 재향은 문란하고 번독하여 능히 재개하고서 제사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공경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 공경스럽지 못하면 또한 선조를 제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복은 한 달 동안에도 상망에 늘 입으니 또한 이루 갈아 입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사를 절제하여 성경에 근본을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진저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우찬성 남군이 아뢰기를 어제 윤허받지 못하고 이제 또 와서 아뢰는 것은 번독한 듯하나 집에 물러가서 생각하니 아이처럼 차스를 넘어 타경되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당 이 계명이 다 선진이며 물망이 지극히 중한데 어찌 이 사람들을 넘어서 외람되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상께서 밤독하여 헤아리시어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선진을 추천하는 뜻은 크나 이 계명은 바야로 침구하느라고 사진하지 않으며 안당은 추구받는 중이며 좌이정이 아직 있다. 좌이정 김은기가 안당에게 매부로서 상피가 되므로 정교가 이러하였던 것이다. 내가 어찌 헤아리지 않고 샜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남군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판세환을 2조 판서로 심정을 형조 판서로 최숙생을 한승부 판윤으로 이유청을 지중추 부사로 김당을 공조 참판으로 박유령을 대사헌으로 송천희를 동지 중추부사로 한형윤을 계승비유수로 황침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이성동을 직제학으로 조광조를 전한으로 공서린을 은교로 이청을 지평으로 신광한을 교리로 유용근을 부교리로 정응을 수찬으로 안처순을 정자로 삼았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산 날에 시사를 정지하는 일은 이미 의논하였거니와 정조 동지 날에도 시사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서계를 받지 않는 제사라면 시사를 정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친을 제2집사로 차출하는 일은 능침이라 하면 차출하는 것이 지당하나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는 임무는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더라도 선조를 제사하기 위한 것이고 비천한 역이 아니니 참여관의 일로는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충의 상소는 민폐의 지극히 큰 일에 관한 것이니 소의 뜻을 상세히 살펴서 의논해야 하겠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묵은 땅에서 세일을 거두는 것은 황제를 개간하고 태만을 건개하기 위한 일입니다. 입법이 이러하므로 황폐하고 묵은 땅이 없습니다. 가뭄이나 서리의 재해 때문에 경작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중에서 더욱 심한 것을 가려서 면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좌이정 김은기가 아뢰기를 왕년의 환상은 역시 죄다 경감할 수 없으나 도망하였거나 절호가 된 것을 가려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망한 자도 차차 도로 모일 것이며 어진 수령을 얻어서 명하여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면 백성이 편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겸병하는 배단에 지극하나 균전의 일은 영소리할 수 없으니 금법을 엄하게 세워서 부자가 값을 깎아서 억지로 사지 못하게 하면 자연이 아주 심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친을 인견하는 데 있어서는 진연이 않으면 절차가 없을 듯 하거니와 내 생각으로는 잔치를 베풀지 않더라도 모여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500이나 되는 종친이나 형세가 죄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속존인 종친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를 가려서 때때로 접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한 조광조가 아뢰기를 신등은 제득이 모두 없으면서 경련에 있으므로 참으로 마음에 부끄러운데 더구나 어제 정사에서 전한의 벼슬에 재배되었음해리까 차차로 천전된 듯하나 신이 은교가 되었을 때에 사직하고자 하였을 때 미관이 사직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므로 마지 못해 애써 행공하며 마음에 부끄러웠는데 이제 또 뜻밖의 초자하여 전환이 되어 차서에 의하지 않고 은혜를 입으니 마음에 미안합니다. 대저 각별한 초탁하는 것은 각별히 초탁하는 것은 제득이 무리에 뛰어나서 뒷날 국가에 크게 쓰일 잘해야 되는 것이니 신의 초탁은 사체의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감당해 있을 수 없으므로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출신 전에도 무리가 다 초탁했어야 한다 하였는데 더구나 경연 안에 있으니 더욱이 택용하여 마땅하다 사직하지 말라 하며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한 박유령은 풍운의 장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이권 유계종 등은 무번의 영수이기는 하나 소승이 탐호함으로 가는 곳마다 탐비한 일을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슬퍼하고 원망하여 곤궁이 극도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병사는 한도의 주장인데 주장이 이러하면 그 관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렵게 여기겠습니까? 바직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참이 박소영은 전에 황의 감사를 맡았을 때 소행이 부정한 일이 많았으므로 소영은 장경 왕후가 승하하였을 때 당초에 창기를 데리고 잤기 때문에라 한다. 육조 당상에 합당하지 않으니 바직하소서. 병조 정랑 장적은 벼슬살이를 근신하게 하지 않고 인물도 정조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유령은 갈라 유계종 이권을 바직하는 일은 뒷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겠으나
이 사람은 무반중에서 이런 믿는 사람들이니 파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박소영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르거니와 이 사람은 시종에 출입하였고 호주 참의가 된 지 이미 오래니 파직하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박유령은 합천의 초야에 묻혀있던 사람인데 마음을 청건하게 가져 현유한 벼슬을 여러 번 지냈으나 이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대중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갈리니 박유령이 탄식하며 한미한 집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포위로서 극진한데 이런 것이다 하고 집안을 거느리고 시골로 돌아가는데 얼마 안 되어 상이 특수함에 어쩔 수 없이 조정으로 돌아왔다.